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 이제 누적 수익률 1등으로 이제 우승을 좀 하게 됐고요.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도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지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박스권에 갇혀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좀 종목들이 좀 제한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좀 이제 고점에서 차익이 나오고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됐었죠. 그래서 제가 좀 비교적 하단에서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이제 종목들을 편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전략들이 이제 10월 달에는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번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FOMC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흐름들은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사실 뭐 물가가 크게 잡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뭐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기보다는 여전히 조금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11월 달에도 좀 비교적 안전한 자리에서 편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좀 수익을 또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편입할 종목들 꾸준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롭게 또 종목도 이제 편입을 좀 해 볼 건데요. 일단은 종목 리뷰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대주전자 재료를 좀 볼게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제가 편입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빠집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.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지금 1차는 달성을 좀 했고 아직 2차에는 조금 이제 달성 못한 상황이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지금 돌아서는 위치에 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점점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주전자 재료의 성장성이 뭐 올해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커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말씀해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1차는 달성했지만 아직 뭐 2차까지는 조금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달성은 안 됐습니다. 그렇지만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시장의 좀 분위기들, 전반적인 시장의 투심들이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 전고점도 좀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충분히 좀 이 종목은 제가 오늘로서는 이제 제 포트에서 이제 빠지게 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차 목표가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좀 어느 정도 또 추가적인 수익권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분할로 수익 실현해 나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넥슨 게임즈 볼게요. 자, 넥슨 게임즈는 제가 이제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 제가 10월 달에 이제 그 종목들이 또 수익이 잘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다 나왔던 자리, 그러니까 웬만큼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는 자리에서 종목들을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잘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넥슨 게임즈도 이제 같은 관점입니다. 지금 이미 조정은 다 들어온 상태고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모멘텀도 이제 재료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넥슨 게임즈는 제가 편입을 하면서 말씀을 해드렸던 게 11월 달에 지금 G스타라고 하는 이 게임 이벤트가 좀 있다라는 점 말씀해드렸고요. 그래서 여기에 넥슨도 이번에 4년 만에 참여를 좀 하는 거여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고 넥슨 게임즈가 최근에 출시를 좀 해서 좀 이제 흥행을 좀 했던 히트2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게임도 이번에 게임 그 대상에서 대상을 좀 받을 수 있다, 유력한 후보 중 하나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11월 달에 좀 부각되면서 단기적인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.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편입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11월 달에 또 주목받을 수 있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좀 볼게요. 자, 이 종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지금 2차까지 다 달성을 했죠. 제가 이 종목도 눌림목에서 편입해가지고 현재 뭐 23%가량 이제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2차까지 달성했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도 장중에 한 8.9%, 한 9% 가까운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 코닉 오토메이션이 지금 개발하고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게 이제 양극재 쪽에
이제 자동화 검사 솔루션들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은 이 코닉 오토메이션만 지금 할 수 있어요. 다른 업체들은 그런 걸 못합니다. 그래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충분히 좀 수익권에는 왔기 때문에 챙겨 가시면서 가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이 종목은 또 워낙 또 바닥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일단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. 자, 이제 제 11월 달에 첫 번째 종목, 오늘 제가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조금 저평가돼 있고 좀 앞으로도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, 자,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현재가는 딱 35,000원입니다. 현재가 35,000원에 종목명은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종목 최근에 이제 건설 기기 관련주들 좀 시세가 좀 나오면서 이 두산 밥캣도 소폭 좀 상승세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. 근데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한동안 워낙 또 저평가돼 있던 상태였었고, 이제 다른 이제 건설 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전에 한 차례 상승세가 나왔던 상태였습니다. 근데 바켓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시 건설 기계들이 순환하는 관점에서는 두산 바켓이 오히려 잘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건설 기계 관련주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종목은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. 자, 사업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건설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. 근데 이 업체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좀 비교적 큰 중장비들을 좀 주로 생산을 하는데 이 업체는 좀 좀 작은 이런 건설 장비들을 주로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공사 현장을 좀 보게 되면 이런 큰 중장비도 들어가지만 좀 구역구역 작은 그 구간에서는 이런 좀 작은 소형 이제 중장비 같은 경우도 활용이 좀 되기 때문에 건설 장비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두산 바켓이 강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런 건설 기계들이 또 최근 들어서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다음 화면 보면은 보시면 이제 러시아 쪽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러시아 이제 외무장관이 이제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우크라이나와 휴전 회담을 할 수 있다. 이런 좀 기대치를 좀 높여주고 있는데 사실 아마 이런 기사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. 뭐 사실상 아직 휴전이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은 이런 이슈에 그냥 반응을 합니다. 그래서 이미 건설 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. 근데 이러한 재료들이 단발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짧게 움직이고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여기 그 휴전 회담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한 이후에 결국에 그 다음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. 이제 11월 15일, 16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관련된 소식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도 결국에는 거기에 참여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이 좀 긍정적인 소식들 아니면 좀 완화된 소식들이 당분간 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건설 기계 쪽에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.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는 사실상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슈 관점에서는 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자,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. 다음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 말고도 이제 유럽이나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유럽 연합에서는 아예 서로 유럽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기 위한 회의를 따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나와 있지만 21세기 이제 마셜 플랜을 뭐 논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.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이제 서유럽 국가들을 좀 도와주는 이런 뭐 마셜 플랜 같은 것들을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주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들도 계속 좀 반복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실제로 유럽 쪽이나 뭐 아니면 미국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미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이
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또 역시나 건설 기계 쪽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으로 계속 좀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다른 국가들의 지원 정책들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. 마지막은 두산 바켓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뭐 그냥 테마성으로만 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어느 실적도 받쳐주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영업이익이 한 5천억대, 한 6천억대 좀 가까운 숫자를 좀 기록을 하다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억대로 좀 크게 증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성장세가 지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에 따른 부분 그리고 주가가 지금 한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름 저평가 메리트를 좀 느끼면서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예. 네.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쪽으로 두산 팟캡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네.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재건 협상은 네. 뭐 전쟁 양상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좀 이야기해 주세요. 일단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. 어제도 제가 뉴스를 다시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또 폭격이 들어갔던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상 휴전 협정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은 사실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제재를 좀 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게 단번에 해결되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그렇지만 제가 이 종목들을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, 그 점에서 주가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렸고 이번에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이에는 계속 반복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. 좀 그리고 러시아 쪽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계속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크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자, 이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1차 목표가는 제가 37,8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2차는 41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,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